자, 379페이지부터 지역권이 나오는데요. 양이 뭐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출제하는 것 같고요. 양이 적은데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죠.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을 만나서 나 좀 다니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갑과 통행할 수 있는 설정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물권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다면 이게 뭐냐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내 땅, 을의 땅이 뭐죠? 요역지가 되고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의통행권하고 아주 그림이 유사하단 말이죠. 그죠? 뭐가 다르냐? 만약에 을의 땅이 맹지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연히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갑이 못 다니게 막지 못해요. 그게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근데 길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로 가면 불편해요. 이렇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의 땅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이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때는 반드시 갑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이제 땅 길이 있더라도 갑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지역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갇혀서 맹지어서 당연히 남의 땅을 다니는 건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갇힌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뭐예요? 지역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예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지상권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30년이 최단 기간이니까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한 누가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해 줄 미친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은 뭐가 있어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 때문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 되는 지상권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 없어요. 반드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발생하는 권리예요.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권이라는 걸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바보가 아닌 다음에다 내 땅을 누가 다니는데 설정 등기까지 해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다니는 경우에 승낙을 얻어서 다닌다. 이거 지역권 아니에요. 왜요? 지역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정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승낙을 얻어서 무상으로 다니면 그건 뭐예요? 사용대차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면 뭐예요? 임대차지. 뭐는 아니에요? 지역권은 아닌 거예요. 지역권은 현실적이지 않은 권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에서 1번 지역권 나와 있고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요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은 달랐어요.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거죠. 근데 지역권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비한정성을 띈다고 하고요. 교재 보시면 기억해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그림이죠.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 전체예요. 그렇지만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뭐죠? 일부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주의할 것은 요역자 승역지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병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병이 요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갑과 병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인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굳이 뭐 될 필요 없어요? 임접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타제도와의 비교해가지고 임차권의 비교는 아무 의미 없고요. 상린관계에 비교해가지고 넘겨보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주의토의 통행권 관련돼서 보면 되고 전세권과 비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역권에 성립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죠?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은 뭐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 지역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294조에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취득시 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취득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뭘 못해요? 점유를 못하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을이 점유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점유하는 거죠? 갑이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조심할 것은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점유도 하고 계속되고 표현되고 이게 아니라 점유는 못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고요. 물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바로 지역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뭘 해야지 가져요? 등기를 해야 가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땅을 단순히 20년 다닌다는 이유로는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어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통로를 만드는 말이 뭐냐? 기본 시설을 요구합니다.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 시설이라 하든지 도로로서 뭘 해야 돼요? 기본 시설을 해야 통로가 개설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판례들은 다 뭐예요? 지역권 취득시효를 부정한 판례. 통로가 개설돼야 된다.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지역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들이 되는 거죠. 4번 존속기간과 지료인데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무한으로 가능하고요. 지역권도 일단 무상이 원칙 것으로 보고요. 우측에 5번 해가지고 종료해가지고 나오는데 종료는 먼저 가입해요. 왜 가입하냐면 지역권은 뭐라고요? 없는 권리다. 없는 권리니까 굳이 뭐까지 종료까지 지정했을 필요는 없고요. 하단에 성질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죠?
비배타성 공용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타성이라는 게 뭐죠? 이런 얘기잖아요. A라는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먼저 배타성이라고 하고, 배타성의 결과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역권이 비배타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고요. 다니고 있어요. 병도 을과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뭐예요? 다닐 수 있다는 말은 요 토지에는 을도 병도 뭘 가져요? 지역권을 갖죠.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 따라서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돼요? 비배타성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갑의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요.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과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께 땅을 쓰게 된다.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이 성질들이 중요해요. 성질들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종성이 나옵니다. 부종성.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자신의 토지에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에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 토지에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 되고요. 또 을이 이 땅에 소유권이 없으면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일은 없기 때문에 을이 이 땅을 팔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모여 쫓아가게 돼요. 이게 뭐죠? 수반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의 결과 결국은 지역권은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뭐죠?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지역권만으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역지상의 권리가 있어야 지역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므로 부종성, 수반성이 있고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공유관계와 지역권의 뭐죠? 불가분성에서 나와 있는데 지문으로서 잘 내는데요.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고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 논리는 우리 민법 전반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민법은 기본 논리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소급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원이 전원에게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거든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 땅이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요 A가 갑을 만나서 꼬셔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B, C도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은 긍정적인 거고 셋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요 A가 갑을 만나서 나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더라도
B씨는 여전히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A, B, C 전원이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 하는 거는 뭐죠?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이 긍정적이라면, 소멸이 부정적이라면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소멸시효는 부정적인 거죠? 소멸시효는 뭐죠?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A, B, C 전원이 안 다니고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래야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만 안 다니고 있다면, 만약에 A, B, C 중 단 몇 명이요? 한 사람만 다니고 있다면 그때는 뭐죠?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긍정적이어서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이 긍정적인 거라면 취득을 억제하는 것도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고. 긍정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요? 취득과 소멸 억제. 부정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요? 소멸과 취득 억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해할 거,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점을 읽어봐야 돼. 이제 법점을 읽어보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293조입니다. 1항.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요. 이 항은 의미가 없어요. 295조입니다. 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기간의 중단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죠. 296조입니다. 우측 맨 위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예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니까 뭐죠? 긍정적인 거죠.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명이.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몇 명만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효력해서 지역권자의 권리에서 내용이 나오고 용수지역권에서 297조 난에 가입표입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입표.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작물에 공동 사용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용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고요. 2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에서 기억,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냅두면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에게 지역권 인정되면 이 사람이 다니도록 갑이 뭐예요? 냅두면 그만이지. 갑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뭐 해줄 거는 해줄 거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번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해 가지고 298조와 299조가 나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시험에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땅이 갑의 땅이고요. 뒤에 땅은 을의 땅이죠. 근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옆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통행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이런 미친 인간을 딱 찾아봤더니 을이 끝내주게 뭐죠? 미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쓸어드리고 해 뜨면 해 가리게 만들어드리고 비 내리면 뭐죠? 비 가리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이사가 하고
털복숭이 병이 이사 왔어요. 그래도 갑은 해야 돼요. 갑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문제는 을이 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병이 할 때는 뭐죠? 환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갑이 못 살겠다 싶어서 이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이랬을 때 정도 이 짓을 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나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298조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누구죠?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누구죠? 정이죠. 정도 그 의무를 뭐죠?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 259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정이 별 생각 없이 이사 왔다가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미치겠는데. 또 알아봤더니 자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나 싶은데. 미치겠는 병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삐씩삐씩 웃어요. 미소를 띠고 있단 말이죠. 환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이 병을 만나서, 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병이 싫대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안 받겠대. 네가 해주는 게 좋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정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뭐죠?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갑은 옆에서 또 그 짓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증여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위기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예요. 자,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무작정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무주의 부동산이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 하게 돼요? 위기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유로 바뀌어요? 을의 소유로 바뀌고요. 그러면 정은 그 짓을 더 안 해도 됩니다. 299조입니다. 승역지의 소유자 누구죠? 정이죠. 지역권의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함으로써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런 게 현실에 있을 일은 없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요. 우측에 8번 지역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사유에 나와 있고요. 2번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두 가지 개념을 갖는데 만약에 을이 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했다면 혼동에 따라서 지역권은 뭐죠? 소멸된다. 이런 의미도 갖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토지가 제3자 K에게 취득 시효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요 갑의 토지가 K에게 취득 시효가 됐다면,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거든요. 따라서 요 취득 시효의 대상물에 있던 제한 물권들은 소멸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지역권도 없어지는 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단 뭐냐면 취득 시효하려면 20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죠. 만약에 20년 동안 점유하면서 을의 지역권에 대한 존재를 용인하고 있다면 그때는 취득 시효하더라도 지역권이 뭐 하지 않냐면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 승역지가 그죠?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 취득되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 땅이 K가 뭐하면요? 취득시하면 지역권은 뭐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니은 다만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뭐요? 인용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므로 지역권은 뭐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죠. 근데 이것도 시험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의 소멸시효 해가지고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뭐죠? 소멸하게 되고 니은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특수지역권이 나오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리가 왜 입법이 됐느냐? 이유는 뭐죠? 우리 민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독일이 만든 것을 뭐죠? 번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 놈들은 이렇게 사나 봐요. 독일 놈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나 봐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역사적으로 뭐의 그 후손이죠? 게르만족, 그죠? 약탈, 그죠? 옛날에 그죠? 약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입법자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가라고 고민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뭐예요? 1950년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어떤 시골 마을 50년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요새는 이런 거 가면 큰일 나죠. 뒷동산에 가서 염소도 키우고 막 땔감도 잘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지네 땅도 아니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지네 땅도 아니면서 니들 뭔데 여기 왔어 막 지랄거리면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퇴각을 하더란 말이죠. 아, 우리나라도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이 민법에 특수지역권이라는 걸 신설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 땔감 잘라오고 뭐 염소 키운다 그래서 마을 토지의 편익이 생기는 건 아니죠. 누가 염소를 키우고 누가 땔감을 잘라는 거죠? 마을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되냐면 인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입법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는데 가슴 아프게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조문 보면 되는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간섭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요 두 마을 간의 관계는 물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간섭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만약에 간섭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면 지역권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번 성질에서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승역지는 뭐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2번 노역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취득, 긍정은 한 사람이죠. 따라서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5. 3번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5. 5번 어떻게 5번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5죠. 뭐가 없을 뿐이죠? 반환 청구권만 없을 뿐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죠. 근데 억지로 지분을 만들었어요. 억지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뭐예요? 위기하는 거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X죠. 누가 위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쥐가 위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쥐는 뭐죠? 행복한데.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가 위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세권입니다. 오늘은 뭐 개시한 관계상 개념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이 뭐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지급한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을 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뭐죠? 용익 물권이지만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기도 한 거죠? 담보 물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뭐이기도 한 거죠? 담보 물권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를 취하니까 물권을 취득할 원칙주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지상권도 뭘 내야 돼요? 설정 등기. 지역권도 뭘 내야 돼요? 설정 등기. 따라서 전세권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뭐죠?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방법은 설정 등기 여부입니다.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교재고시 우측에 채권적 전세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등기 안 하면 뭐예요? 전세가 아니라 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뭐예요?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뭐죠? 구별한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설정 등기를 잘 안 한다. 우리는 전세 계약은 대단히 많이 하지만 뭐는 안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으로 오고요.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게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전세권보다 훨씬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설정 등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겠다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줘요. 그죠? 해줘도 상관없어요. 해준다 그래서 달라질 거 없고 오히려 이 세입자가 뭐죠? 불리해 줄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 흔쾌하게 뭐죠?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 뭔가를 등기를 해준다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해줘도 되고요. 참고로 이거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주택 임차권도 전입신고를 하면 물권처럼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갖고요. 확정일 일자를 갖추면 전세권처럼 뭘 가져요? 우선 배제권을 갖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없는 권리가 뭐냐면요. 경매권은 없어요. 전세권은 뭐는 있어요? 경매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불허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뒤에서 하겠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부동산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먼저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주택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택 임차인이 좋아요. 근데 얘는 경매권이 있고 얘는 없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뭐냐면 경매권이 없는 사람은요, 경매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 명의를 얻어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매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채무 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확정 판결문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안 갚아요. 안 갚아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그 인간 아파트 좀 경매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법원 입장에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요. 1,000만 원을 빌려준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따라서 뭐부터 합니까? 재판부터 하는 거죠. 재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채권자는 뭐가 없어요? 경매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뒀으면 저에게 뭐가 있어요? 경매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필요 없어요. 채무 명의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다는 말은 뭘 안 받아야 돼요? 채무 명의를 안 받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가요? 아니죠. 왜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건 뭐죠? 문제잖아요.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사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 임대차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예요?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뭘 얻어야 돼요? 채무 명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 임차인인데 진짜 뭔가 완벽하게 보장받고 싶어요. 이거 잘 안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뭐 하시는 게 좋으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마시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증서에서 공증서류도 채무명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돈 빌려주면서 만약에 차용증을 공증받으면요. 이미 내가 뭐가 있어요? 채무명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재판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증을 받는 이유는 공증받으면 그 공증서류 자체가 뭐예요? 채무명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할 필요가 없어서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공증을 받아주셨다면 이미 나에게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채무 명의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보증금 안 주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증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집주인은 절대로 해주시면 안 돼. 집주인은 전세권 등기 주소 해줘도 돼. 그죠?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공증해 주세는 절대로 해주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계약기간 끝나면 보통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나가면 받고 나가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는데 공증해 두면 바로 내 아파트가 뭐가 돼버려요? 경매가 돼버려요. 그잖아요. 그죠?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게 임차 보증금이 달러빚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약속한 날짜 못 지키면 뭐가 돼버려요? 바로 뭐가 돼요? 경매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은 절대로 뭘 해주면 안 돼요? 공증을 해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세입자는 공증을 해두시면 아주 강력한 뭐죠?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뭐죠? 심하고 상관없어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변호사무실에 같이 가가지고 공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이제 공증해주는 변호사가 따로 있어요.
변호사가 뭐죠? 따로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그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고 등기 비용보다 좀 쌀 것 같은데 그죠?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알면 좋은 거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뭐죠? 요 정도예요. 교재 잠깐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그러나 우측에 보시면 채권적 전세의 차이점 해가지고 아주 난해서 났죠. 가입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채권적 전세란 말도 안 쓰고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임대차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까지 뭐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설정 등기라면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뭐죠? 임대차다. 이 정도고. 그 다음 전세권에 성립해가지고 법률행위 의한 성립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전세금이 나오죠. 그죠? 이겁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죠. 다시 말하면 꼭 전세권은 전세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그 말은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어도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은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만 하면 돼요? 설정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디귿번 해가지고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나오는데 312조에 2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중간에 B 해가지고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뭐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성권이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은 뭐냐면 50분의 1입니다.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분의 1이지, 그죠? 맞아. 5%니까. 죄송합니다. 산수를 못해서.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증액에 대해서만 제한이에요. 감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이죠.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는 뭐죠? 무제한이고요.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제한입니다.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도 뭐죠? 무제한입니다. 출제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정 논의가 있어요. 이거는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은 몇 %죠? 9%거든요. 똑같아요. 9%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일방적으로 뭐죠? 증액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돼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막 홍대 있고 이런 데는요. 1년에 한 번씩 매번 9% 올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예요? 그러한 권리를 소유자에게 뭐죠? 보장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입자에게는 뭐죠? 굉장히 치명적인 규정이다 해가지고 개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요. 네. 그렇죠.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증액할 때는 뭐죠? 무제한인 거죠. 그죠?
왜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니까. 동의를 얻으면 뭐죠? 100% 200% 증액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좀 관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거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하겠다고 나쁜 짓 한 놈은 그냥 나쁜 놈인데 좋은 짓 한다고 하면서 뒷구멍으로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놈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국민들에게 뭐예요?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뭐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세입자에게 뭐죠? 악법과 같은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 어떻게 재계약할 때 5% 넘지 못하는 뭔 소리? 재계약할 때 100% 200% 늘려야 돼요. 그죠?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집주인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좀 한 20% 올려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뭐 세입자가 할 수 없죠. 그러세요라고 동의하면 20%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5%는 일방적으로 싫다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중이다. 이게 무슨 악법이에요, 세상에. 그죠? 그래서 개정론이 있으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나는 특별한 건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